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 22대 국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22대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 기간이며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했을지라도 21대 국회의원은 여전히 의원 신분입니다. 그만큼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달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경남의 현안은 무엇인지 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신상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4월 10일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이지만 네. 유권자들은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의 2년간 평가, 철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심판의 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총선 막바지에 이슈가 됐던 신상훈 전 의원님의 행보죠. 예.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네. 또 비례 후보로 20번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전 의원님에게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어땠나요? 이 한 번의 선거에 두 번 낙선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건 아주 드문 경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완주했고 그러면서 이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네. 매우 영광이었고 또 뜻깊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김해을의 국회의원 선거를 신청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조국혁신당에서 20번을 받았던 건데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거니까 공천을 받지 못했던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혁신당이 12명까지 당선이 돼서 정확히는 낙선이 아니라 8명이 앞에 이제 승계 대기로 있는 이제 상태이지만 사실상 임기 안에 제가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의 낙선자라고 봐도 될 텐데요. 앞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의미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1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남은 일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뭐 22대 국회의원들이 뽑히긴 했지만 21대 국회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거든요. 네. 아마 5월 30일 22대 국회가 첫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야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 때문에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로 이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미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여야가 서로 이제 그 22대 총선의 의미 그죠? 그걸 솔직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야가 잘 국회를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처럼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일정은 남았지만 네. 보고 듣는 소식에서 21대 국회 마무리가 네. 국민을 만족할 만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출범할 때 초선이 가방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매우 협동적이고 빠를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대 법안 발의 숫자가 최다입니다. 2만 5천 건이 현재 기준으로 넘어가거든요. 한 2만 6천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 대한민국의 국회가 21대까지 오는데도 오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다는 의지는 보여요. 네. 다만 그 법안이 그럼 과연 몇 개나 통과가 됐을까를 보면 약 9천 개 좀 넘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6%. 그러니까 16,000건의 법안은 아직까지도 지금 임기 마무리가 이제 2,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어찌 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안, 한 1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이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법안 발의는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성적표가 부족했던 그런 국회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네. 살펴봐야 하는 법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뭐 경남 방송이니까요. 경남 방송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곳 경남과 불경 권역이거든요. 과거 수도권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이곳이 제조업 기반인데 제조업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렵고 인구 유출, 특히 청년들의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제를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관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 6분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표 발의한 남해안 권역 남해안 권역 그 관광 촉진 법안이 있는데 네. 이 법안은 제가 당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매우 높게 평가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도 아니고 상임위도 지금 현재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 법안은 통과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내심 제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보면 이 남해안 권한에 대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야가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경남이 다음에 이 경제 산업으로 볼 관광의 문제로 보고 좀 여야가 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남해안권에는 호남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극적으로 마지막 반전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6.25 때 우리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있어요. 네. 이 법안을 거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김태우 의원이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현재 내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양산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놓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챙겨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 경남 지역 현안 법안 중에서 어떤 법안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가요? 좀 전에 이제 신상원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안 이걸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죠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작년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아는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게 이제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해안 관광진흥법 이게 또 통과되라고는 이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나머지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이게 이제 근거법이 방위사업법이거든요. 네. 이 개정 이게 돼야 될 거고 또 그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낙동강 녹조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국가녹조센터 이게 이제 건립되면은 좀 체계적으로 그 녹조 문제를 연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관련 법이 또 물환경보전법입니다. 요게 이제 개정돼야 될 테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창원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이지만은 의대가 없잖아요. 경상대 쪽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창원은 또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대학 당국 그리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뭐 실현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 뭐 공공의대법 설치 그죠? 그런 네. 관련 법이라든지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직 계류 중인 경남 지역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네.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폐기가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자동 폐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6,000여 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네. 법안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낼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4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낸다고 해서 극적 반전되기가 어렵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의석수의 그 비중이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태도 변화가 없다면 네. 그 법안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개원하면서 법안을 내려고 준비 중인 국회의원들께서는 법안 내용을 조금은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재논의가 되고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통과가 된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된다 하면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가능하겠죠. 네. 근데 발의가 된다 해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공포된 법률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남해안만 하면은 또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반대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또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공포된 법률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는 남해안만의 또 특별법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통과된 법률 안에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안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수정 보완해서 이제 개정을 하면은 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네. 보니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 있을 텐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에게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그걸 이제 홍보하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도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죠.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법률안을 이제 그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결국 법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는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아주 국민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법이라면은 법안 발의부터 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법률로 최종적으로 그죠 성사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잘 정리가 되어야 할 네. 텐데요. 이 법안만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법안이 있나요? 앞서 강재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경남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씀드렸으니까 전국적 이슈를 좀 다뤄보면요. 네. 이번 총선에 대해서 분명히 경남 도민들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신 겁니다. 지난 2년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냉혹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과 같은 이런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좀 재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통과가 된 최상병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또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가 정말 아무런 것도 나타내지 못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만큼은 21대 국회가 문이 닫기 전에 본회의에서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그런 법률안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약에 이제 21대에서 처리가 될지 아니면은 22대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총선에서 그 제시한 국민들의 어떤 의지 이게 더 상승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번 정부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울경 특별연합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는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이미 지방자치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이제 규약도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고 3개 부산시 또 경남도 울산시 의회에서 다 통과되었거든요.
그걸 다 철회해가지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법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불경특별연합법 이런 법률이 좀 제정이 돼서 그걸 실질적인 뒷받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한 2년간 이렇게 시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 법률안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법률이 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로 좀 제정돼야 이게 좀 확산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법 이런 것들이 좀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 박완수 경남도 네. 지사가 22대 국회에서 경남 현안 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정무 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지난달 25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정무 라인을 강화할 것이냐?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니까 박완수 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민주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서서 이제 강재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경 메가시티, 불경 광역특별연합과 같은 경우는 박완수 도정 직전 도정, 즉 김경수 도정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이 사실상 무너졌잖아요. 박완수 도지사가 사실상 없앴거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청년센터를 문을 닫게 만든다든지 이전 도정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공들을 박완수 도정에서 다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스스로 고립이 됐는데, 이제 와서 정무 라인을 강화해서 민주당에게 스킨십을 하겠다.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저는 물음표가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무 라인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보니까 민심이 무겁다. 그렇다면 김경수 도정에서 혹은 그 이전의 도정에서라도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좋았던 사업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있어야 그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각오와 포부만큼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신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 어떤 행정, 도민의 어떤 행복, 이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나 시장 이런 분들은 행정가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야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좀 민주당, 야당이 소수잖아요. 네. 다수당은 이제 국민의힘이거든. 그래서 자당 출신 국회의원들만은 그런 협조하고 이래 하지 말고, 소수이긴 하지만은 야당의 입장도 잘 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로 들어가면은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떠나서 그렇게 도민의 어떤 이익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정책적인 성공 이것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대 국회 순탄한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당이 180석이 됐고 그 과정에서 초선 의원이 많아지면서 매우 젊어졌던 국회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국회로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 기대만큼 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들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1호 법안들이 다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 네. 보면 그 1호 법안만큼은 지켰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도민들과 국민들께 자신의 의정활동을 좀 표현하고 성과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의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중요하죠.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신상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